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범행 사실을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내용 포함해서 한 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실마리를 못 찾다가 사이다 뚜껑에서 찾았는데 이 자양강장제 뚜껑이 사이다 뚜껑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6분이 중태에 빠졌고 1분이 사망을 하셨죠. 예. 모두 다 이제 같은 마을 할머니들이세요. 전날에는 마을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날이었는데 경로당이라고 부르는 이제 마을 회관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단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특이점이 뭐냐면 사이다에 살충제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런데 사이다 뚜껑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이다 뚜껑 대신에 자양강장제, 다른 병의 뚜껑이 덮여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결국은 외부인의 소행이냐, 마을 내부자의 소행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네. 그 같은 마을에 이제 80대 할머니가 용의자로 지금 검거가 됐고요. 네. 아까 리포터 하신 대로 할머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이 할머니 집에서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정말 범인이냐, 마지막 확증이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여기에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작은 마을에 같이 살다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웃 사촌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안에 범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외부인, 지금 할머니께서는 계속 뭐 강력하게 부인을 한다고 하지만 외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애초에는 외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경찰이 더 높게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예. 다행히 요즘에는 작은 마을이에요. 한 80여 분밖에 살지 않는 마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입구에 CCTV가 장착돼 있어서 그날 사건 당일날 마을에 드나든 외부인들을 모두 다 확인했습니다. 네. 한 20여 명으로 추려졌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이웃 마을에 사는데 농사일을 도우러 왔든가 아니면 아는 뭐 지인 친구분들이 있어서 이 마을을 방문했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거래 관계 때문에 네. 또 뭐 배달하러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명의 이 출입한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마을 방문 목적이나 접촉 동선이 나온 상황인데 거기에 굳이 이 마을의 할머니들에게 정말 살충제가 들어간 음료수를 제공할 만한 동기를 가진 분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인이 아니라면 누구겠는가 하고 이제 미궁에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앵커 말씀처럼 네. 이게 마을 내부자의 소행일까?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기에 몇 분 살지도 않고 네. 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사신 분이고 가족보다 더 가까운 분일 텐데 친근한 분위기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예. 결국은 용의자가 그 내부에서 가장 가까운 분 중에서 나왔다는 것이 동기를 궁금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예. 만약 진범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돌파하는 게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럼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미래 전망을 해보건데 20%가 노인 인구면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요. 예. 우리가 뭐 이제 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될 것이다. 2050년, 2060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령 사회라면 이제 그 노인분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황혼, 이혼 문제되고 있죠. 그다음에 50대 이상의 데이트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동거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놀라운 게 70대 이상의 노인층, 남성 노인층의 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비율이 60% 이상 높아졌다는 보고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의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노인들에게도 다 똑같이 그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노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뭐 이 증오, 폭력 혹은 여러 가지 미움, 네. 시기, 질투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경찰력이 노인 범죄에 대해서도 조금 고도화될 필요는 있겠다. 네. 이게 일본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세대가 맞습니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제일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히 아기들이 먹는 음식,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특히 이 분유 같은 거는 정말 위생이 중요한 건데
액상분유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니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충격적인 얘기죠. 이게 이제 7월 초에 벌어진 일입니다. 업체의 또 공식적인 입장도 이미 나왔어요. 이게 소비자 쪽과 지금 생산업체 쪽에서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당부컨대는 보건당국이 깊숙이 개입해서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예. 어느 쪽의 문제인가를 밝혀주지 않으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요. 네. 또 또 업체는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 굉장히 이제 브랜드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업체가 밝힌 걸 말씀드리면 이 액상분유 제품은 5월 15일에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6월 1일에 팔렸다고 해요. 네. 이것을 이제 어떤 아기 엄마가 소비자가 사가셨는데 네. 7월 3일 날 이 아기 엄마는 이 액상분유의 뚜껑에서 구더기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라인에 올린 겁니다. 음. 이렇게 됐습니다. 예. 7월 4일에 업체 직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업체의 발표를 보면 무조건 사과를 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소비자 엄마 쪽은 50만 원을 주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업체가. 그러니까 업체 쪽은 무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원 전달의 이제 팩트는 양쪽 다 인정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 뭐 언론 보도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는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업체는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요. 7월 3일에 소비자께서 이 구더기를 뚜껑에서 발견했다면 이것은 파리 유충으로 보여지는데 7일 전 정도에 이것이 이제 알이 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렇다면 6월 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해서 소비자가 보유한 이후이니까 네. 소비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책임을 좀 모는 쪽이고요. 네. 업체 입장이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네. 사실 파리 유충이 뚜껑에서 나온 게 사실이라면 일단 충격적인데 세 단계를 의심할 수 있죠. 생산 공정의 문제일 것이냐. 업체는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미세한 것도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완전히 살균, 멸균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두 번째, 유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냐. 마트라든가 운송 과정에서. 세 번째는 소비자가 샀는데 뚜껑을 닦고 보관을 잘못한 것이냐. 이 3단계 중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네. 만약 정말 블랙 컨슈머인 소비자여서 없는 구더기를 뭐 따놓고 뚜껑에 넣은 게 아니라면 조작한 게 아니라면 네, 네.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 누리꾼들도 갑론을 박 중이거든요. 네. 예. 소비자 쪽의 문제일까, 업체 쪽의 문제일까.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그럴 수 있고요. 있겠네요. 업체도 상처를 받고 네. 예. 소비자, 이 아이 엄마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7월 3일 날 이 구더기 유충이 나온 분유를 먹였다고 하는 거고요. 이 아이는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게 엄마 쪽의 주장이고 예. 그리고 7월 16일 한 열흘 이상 지나서도 엉덩이에 발진이 나고 그다음에 설사 증세도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예. 이것이 의학적인 팩트라고 한다면 또 어쨌든 이게 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대기업에 어떤 이 분유를 사 먹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다 엄마들이 비싸지만 우리 아이들에겐 좋은 걸 먹이겠다고 고급 브랜드를 감수하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경종을 울리게 될 일이어서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를 국민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이 빨리 개입을 해서 명명백백히 팩트를 밝혀줘야 한다라고 그래야겠네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자, 보건복지부가 2015 흡연 실태 네. 수시 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성 흡연율이 6%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담배 주변에서도 뭐 보셨겠지만 그렇죠. 담배값 비싸서 못 피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많죠. 어쨌든 세수학번 논란은 일었었지만 그 금연 유도에는 성공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지표가 맞다면 이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맞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금연율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흡연율이 5.8%가 떨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40.8%였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35% 정도로 나왔으니까 네. 아까 6%라고 말씀하신 근접한 네. 5.8%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건당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1년을 소급해 보시면요. 이 금연 정책으로 담배값 인상. 이게 또 한때는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연말 연초 시끄러웠는데 네. 근데 그것이 불과 한 6개월 이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그 이전 6개월치까지 1년이 소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의 효과가 명확한지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이 표본 수를 보면요. 1,200명 넘게 조사한 중에서 이 응답해서 금연율이 5.8% 높아졌다. 그러니까 흡연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대목의 근거는 78명의 응답을 지표로 한 거여서 그 크게 볼 표본 수는 수가 없겠- 너무 작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전문가들은
정확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금연 효과가 있었던 것이 담뱃값 인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다라고 하는 또 해석들도 있어요. 네. 요거는 좀 명확한 리서치가 다시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연초에는 금연율이 많이 높아지고 흡연율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네.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이제 이 금연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담배로 많이 또 몰려갔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다른 네. 쪽으로 간 것 아니냐. 전자담배도 분명히 또 흡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조금 더 정확한 조사를 보건당국에서 실시해 주고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기다려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엔 좀 또 다른 이슈인데요. 예. 왜 비 오면 건물 앞에 그 우산 비닐 커버들 쫙 그렇죠. 배치돼 있고 써서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보고 진짜 아깝다는 아까운 생각이 것 같아요. 들더라고요. 한 번 쓰고 이게 버리니까. 한 번 쓰고 버릴 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우리가 이상하게 아열대성 기후로 스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에도 여러 개를 써요. 네. 이 건물 방문해서 이게 이제 짧은 우산, 긴 우산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넣었다가 뭐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빼서 버리고 그렇죠. 다른 다른 건물 갈 땐 또 쓰니까 이 동선이 좀 복잡한 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쓰시는데 총량으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1년 동안 이 우산을 씌우는 비닐이 얼마큼인가요? 1억 장이 쓰인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납니다. 엄청난 양이고 이게 좀 고강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또 환경 문제를 유발합니다. 버리면 완전히 썩어서 녹아지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해요. 반세기가 걸리는데 엄청난 약을 우리가 비 올 때 소비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개당 한 18원에서 20원이라고 하니까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것을 안 쓰는 것이 옳다. 친환경을 위해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빗물이라는 것은 그냥 물, 액체이기 때문에 몇 번 털고 나서 네.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하면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건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을 비닐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이제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사용자들은 이것을 쓰는 게 좋다. 편리하긴 왜냐하면 하죠. 실내에 흘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생상이라든가 미끄러워지기도 하고 이 불결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있는 것이 좋다여서 그렇다면 써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회용이 아니라 하루 정도는 좀 아껴 쓰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적으로 우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매뉴얼화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캠페인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겠네요. 또 우산에 커버도 달려 있으니까 달려 있는 우산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생각도 좋은데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커버는 자꾸 안 쓰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산도 잊어버리는데 커버까지 간수하기가 네. 쉽지 않은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